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, 이게 AI 시대 이 초연결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귀를 찾아야 할까, 뭐 이런 고민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을 던져줍니다. 정보는 막 넘쳐나죠. 변화는 또 숨가쁘게 빠르죠. 어떨 때는 진짜 예전에 알던 것들이 다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이 자료들이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뭐랄까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. 바로 리미널리티라는 개념을 통해서인데요.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들은 우선 그 AI가 가져온 효율성 이면에 있는 점들을 좀 주목하는데요. AI가 세상을 너무 기계적이고 딱 떨어지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아시다시피 AI는 명확한 데이터를 좋아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좀 어렵거나 약간 애매한 상황들, 우리가 보통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은 잘 다루질 못해요. 본질적으로요. 그렇죠?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는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혹은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맥락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아, 그래서 그 리미널리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. 네, 바로 여기서 이제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가 이야기했던 리미널리티, 우리말로는 뭐 경계성 아니면 문지방 상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.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. 이게 뭐냐면 어떤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나 구조,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 사이의 공간 있잖아요. 혹은 문턱 그 자체. 네, 그걸 의미하는데요.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이나 어떤 창조성 같은 것들이 막 꿈틀댈 수 있는 상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,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러니까 명확함, 효율성 이런 걸 막 추구하는 AI 시대에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모호함이나 경계의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자료 보니까 한국의 뭐 판소리나 풍물 같은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리미넬리티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. 그 즉흥성이라든가 공동체적인 신명 같은 거요. 그 정해진 틀을 넘어설 때 나오는 에너지 같은 거 말이죠. 아,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예를 들어 판소리에서 고수가 얼쑤! 하고 추임새를 넣으면 소리꾼이 거기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.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긴장감, 또 해방감, 이런 게 다 리미널리티의 특징이죠. 그러니까 리미널리티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고요. 기존의 질서가 잠시 딱 멈춘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의미,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잠재력의 공간이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자료들은 딱딱하게 굳은 구조보다는 유동적인 과정 자체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요. 지금은트 바우만이 말한 액체 근대라는 개념 아시죠? 아, 네네, 들어봤어요. 모든 게 계속 흘러가고 변하는 현대사회. 맞아요. 그런 액체 근대 사회랑 이걸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고정된 틀이 다 해체된 시대니까 오히려 그 경계 위에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AI가 분석하기 어려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이나 깊이가 바로 이 리미널한 영역에 있다는 거고요. 그렇군요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액체 근대처럼 모든 게 불안정하게 막 흘러가는 시대라면 그 경계 상태에 머무는 법을 익히는 게 단순히 뭐 과도기를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일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그럼 이 자료들은 이 리미널리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나요? 특히 AI와의 경쟁 구도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점, 그건 뭐라고 보는 걸까요? 네,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. 자료들은 AI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강점, 그게 바로 이 리미널한 영역에 있다고 강조합니다. 다시 말해, 모호함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인 거죠.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즉흥적으로 길을 찾고 예상치 못한 연결들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같은 거요. 이건 효율성이나 뭐 정답 찾기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잖아요. 그래서 단순히 AI랑 경쟁한다기보다는 AI가 줄 수 없는 인간적인 깊이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아, 정리가 되네요. 그러니까 AI 시대의 복잡성 앞에서 우리가 막 좌절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불확실성 자체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한다. 인간적인 창의력, 적응력 이런 걸 발휘할 기회로요. 그래서 명확하게 딱 정의되지 않는
그 사이 공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기계적인 효율성,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통찰력이나 공감 능력,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, 바로 이런 것들이 리미널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단련하고 발휘해야 할 역량이라고 이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어쩌면 AI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AI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다워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작게나마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던졌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혹시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 명확하게 딱 규정되지 않은 채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경계 지점은 어디인가요?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혹은 그냥 지나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?